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0일선을 돌파했다가 60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늘은 60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소폭 이탈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2시에 오후 2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 오후 2시에 FMC 의사록, 3월 FMC 의사록 공개 후에 하락이 시작됐어요. 이 FMC 의사록에 따르면 아시면 FMC 의사록은 FMC 회의 때 내용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3월에 금리 인상을 원래 0.50%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0.25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5월부터는 0.50%, 0.50%, 0.5%, 50%, 0.5%씩 하고 6월달도 0.5% 가능성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레이얼 브레이드너, 그쵸? 연준 이사가 말한 거, QT, 그쵸?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합니다. 월 950억 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500억 불을 정도 줄였었는데 그거보다도 약 450억 불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체계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5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950억 불의 내용이 일단 600억 불에서는 국채고요. 그 다음 350억 불의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난 FOMC 회의 결과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 한마디에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제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있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원래 0.5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 근데 5월, 6월에 0.5%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롬 파월은 뭐라 그러냐면 0.25가 맞다. 0.25를 지지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의 내용은 안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의사를 공개되면서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친 거죠. 시장에 사기실을 써서 시장 투자가들 하여금 연준이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0.25씩에도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개념을 씹어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준이 굉장히 급했구나. 0.5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0.25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5월달까지 시간을 벌고 5월달부터는 0.5씩 두세 번을 할 거고, 왜냐면 제임스 블라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만 금리 인상을 3%까지 할 거다. 만약에 올해 금리 인상 3% 하려면 미국이 0.5잖아요 지금. 그렇죠? 0.5기 때문에 2.5를 올려야 돼요. 그럼 앞으로 6번 회의 있잖아요. 그러면 4번은 0.5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2번은 0.25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제임스 블라드 발언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벌써 5월, 6월을 0.5% 한다는 건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긴축이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 FMC 때 회의 때 성명서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사기가 되는 거죠. 시장에 안정을 취하기 위한 립 서비스였다라는 거고 현실은 다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온 거 도대체 뭘까? 결국 시장 방어를 위한 거? 아니면은 어차피 0.50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상승, 뭐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제 긴축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뭐냐에 따른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해요. 이제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곧 발표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행보가 더 빨라질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유가가 오늘 좀 빠졌어요. 유가가 빠져서 90불대로 내려왔지만 3월 달에는 10월 100불대 유지가 됐어요. 110불대 평균. 그래서 그 부분이 CPI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번 달 이후로 만약 유가가 빠지면 뭐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한 번 터지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뭐 완전히 급락을 하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꺾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는 계속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면 다우 얼마 맞았어요? 0.4%, 나스닥 2.2%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차트상으로 좀 볼까요? 차트상을 보시면 다우는 60에서 이탈했죠. 그럼 결국 3월 FOMC 후에 이렇게 뛰었잖아요. 지금 드러났으니까, 현실이 드러났으니까 주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덜 내려온 거예요. 한번 더 시장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1% 정도 빠졌었네요. 0.6% 정도 되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 나스닥이 드디어 60일선까지 왔죠. 60일선까지 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는 2.9%까지 벌렸다가 올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FOMC 회의 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립서비스에서 올라온 거 그렇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진정되면서 올라온 부분 그렇죠? 그거를 본다면 지금 FOMC 의사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점으로 주가를 회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도 씁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밤 미국 시장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한 확인해 봐야 될 거다. 특히 바이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다시 자극할 만한 발언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 제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어저께 1221원까지 갔다가 1218원에 끝나요. 역여환율도 그 정도 비슷하게 끝났어요. 원달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실 오늘 그 FOMC 의사록 후에 원달러가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지만 어쨌든 원달러 좀 누르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 원달러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정부 개입이 약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내비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되지. 이거 계속 물론 자율적으로 놔둬서 더 올라가면 부담되죠. 무역 수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게 아무리 억지로 눌러도요. 결국 자율적인 흐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추세는 못 바꿔요. 절대 안 바꿔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고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 원달러의 방향성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른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만 소비하는 거고 시장만 혼란을 주는 것뿐이지 그냥 방향대로 내비두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원달러의 흐름은 여전히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60일선 이탈했죠. 그죠? 근데 수급에서 아주 큰 영향이 있었어요. 코스피를 보시면 어저께 60일선 60일선을 지난 4월 4일날 그쵸? 갖다 붙여놓고 다시 어저께 화요일날 올라왔다 밀렸고 어저께 60일 밑으로 갔죠. 오늘 또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개파락이 있어요. 2.5포인트 정도? 있죠. 근데 큰 갭은 아니죠. 큰 갭은 아닌데 어제도 개파락 하나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갭이 올라올 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어저께 좀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죠. 쌍크림 매도 그렇죠. 외국인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가 지금 추락하고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어저께 매도가 나왔죠. 그렇죠. 기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압력이 커진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약간 주의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